어머니, 제가 부족한가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며 저는 3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놀이터에서 울부짖으며 지은아, 지은아 외치던 그날. 하지만 오늘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30년 전 그날처럼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처음 보는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지칠 때 잠시 쉬어가는 곳. 여기는 힐링 쉼터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앞으로도 당신 곁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영숙, 61살입니다. 서울 강서구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태수, 아들 준호와 함께 삽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평범한 엄마였으며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거실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 타일을 문질렀습니다. 베란다 화분의 시든 잎을 떼어내고 냉장고에서 오래된 반찬들을 정리했어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다는 게 처음도 아닌데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시 30분, 2시 50분. 남편 태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너무 긴장한 거 아냐?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 건데. 태수는 태평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준호 첫 여자친구잖아요. 제대로 봐야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가 살아있다면 이제 33이겠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안 돼. 오늘은 아들 준호의 날이야. 30년 전 일을 떠올릴 때가 아니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그 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에 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키는 165cm쯤 되어 보였어요. 긴 생머리가 어깨를 넘어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제가 30년간 꿈에서 그려온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 그리고 그 눈빛. 맑고 순수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그 눈빛.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김지우예요. 준호 씨. 아니, 준호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뵙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을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께서 카네이션 좋아하신다고 해서. 카네이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면서 그 아이의 손이 제 손에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 감촉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어서 들어와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우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어요. 걷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이도 이렇게 걸었는데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준호가 그 옆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지우 씨 예쁘죠? 제 대학 동아리 후배인데 진짜 착하고 성실해요. 준호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저는 지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꽉 쥐어짰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지우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 서울이에요. 그런데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우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나중에 좋은 양부모님 만나서 대학까지 나왔고요. 보육원. 그 단어에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보육원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우가 움찔했어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준호 오빠 집안이 이렇게 좋으신데 제가 이런 출신이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제 속마음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태수도 옆에서 저를 말렸어요. 여보, 그런 걸 왜 물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물었어요. 몇 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요. 제가 보육원 기록에는 3살에서 4살 사이로 추정된다고만 나와 있대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3살에서 4살. 제 딸 지은이가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세상에 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육원도 서울에만 수십 곳이에요. 우연이에요. 그저 우연일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준비할게요. 기다려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진정해, 영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며느리 후보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가 자꾸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를 봐. 저 눈빛을 봐. 내가 30년간 그리워한 그 눈빛이잖아.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지우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도 이렇게 웃었는데, 밥 먹을 때 이렇게 행복해했는데, 많이 먹어요. 제가 지우 그릇에 불고기를 더 올려줬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어요. 마치 평생 이런 대접을 받고 싶었다는 듯이.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원래 집안일 좋아해요. 지우가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많이 해본 손이었어요. 보육원에서 늘 설거지 당번이었어요. 그래서 익숙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지우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손톱이 짧게 깎여 있었어요.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손을 내려다봤어요. 어렸을 때 생긴 거래요. 뭐에 부딪혀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제 딸 지은이도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돌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흔한 일이에요. 아이들은 다 어디 한 군데쯤은 다쳤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지우가 손을 닦으려고 목을 살짝 기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우의 목 뒤에 작은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어요. 그 점, 그 위치, 그 크기. 제 딸 지은이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황급히 그릇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미끄러졌어.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점 하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떠나고 준호도 그녀를 바래다 주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랬어? 지우 씨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던데. 나도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며느리 될 애인데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실에 혼자 누웠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열지 못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분홍색 아기 베넷 저고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천. 거기에 수놓인 노란색 글씨. 지은. 제 손으로 수놓은 이름이었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정성스럽게 수놓았던 그 이름. 베넷 저고리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된 천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30년 전 그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엄마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달려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지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베개도 눈물로 축축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식은 3주 후에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우는 소박하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예식장을 잡았습니다. 드레스도 제가 골라줬어요. 아들 결혼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지우를 더 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 때도 따라갔어요. 지우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가슴이 미어지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지우가 수줍게 웃으며 물었어요. 드레스가 어깨를 드러내는 스타일이라 목 뒤가 환히 보였습니다. 그 붉은 점이 또다시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좋네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따뜻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깨가 너무 드러나는 거 아냐? 시댁 어른들도 오시는데.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환하게 웃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 네. 그럼 다른 걸로 볼게요. 왜 이러는 거야, 박영숙? 왜 저 아이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속으로는 제 자신을 욕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자꾸 가시 돋친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지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베일을 쓰고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양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오는 지우. 그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워 보였어요.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었거든요. 양부모님과 친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신랑 측은 제 친척들, 남편 친척들, 회사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말이에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지우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지우는 아무도 없는 창가에서 손에 든 부케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이 저도 모르게 지우 쪽으로 향했어요. 지우야. 제가 부르자 지우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있네. 네. 준호 오빠가 친구분들하고. 지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시댁 생활.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글쎄, 해봐야겠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어느새 지우의 베일을 고쳐주고 있었어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열심히 해요. 우리 준호는 좋은 애니까.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있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신혼여행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저는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지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준호가 잘 챙겨주고 있을까? 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 걱정은 또 왜 해? 신혼여행 가서 즐기고 있을 텐데. 그래도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며느리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두 사람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혼집을 따로 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준호는 반대했지만 지우가 괜찮다고 했대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지우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준호 방을 신혼방으로 꾸몄어요. 새 이불, 새 커튼, 새 책상.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방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거지. 우리 집 며느리인데.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 저는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 30년간 해온 대로 식탁을 차렸어요. 7시쯤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아침 먹어. 아니에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죠. 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김치찌개 간을 보더니 소금을 더 넣더군요. 제가 하던 방식과 달랐어요. 간을 왜 더 쳐?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가 움찔했어요. 아, 준호 오빠가 짭짤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준호는 싱겁게 먹어야 해. 혈압이 높거든. 내가 30년 넘게 키웠는데 내가 모르겠어?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소금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왜 저 아이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는 계속 차가운 말들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 우리 집안 음식가는 이래야 해. 네.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중간에서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매일매일이 그랬습니다. 빨래를 널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장을 볼 때도 저는 지우에게 까다롭게 굴었어요. 빨래는 이렇게 터는 거야. 구김이 덜 가게. 걸레질은 이런 식으로 해야 구석구석 깨끗해져. 마트에서 채소 고를 때는 이렇게 봐야 신선한 거야. 지우는 묵묵히 제 말을 들으며 따라했어요.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며느리들 같으면 벌써 싫은 소리 했을 텐데 지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머니, 오늘 저녁 메뉴 뭐가 좋을까요? 어머니, 이 옷 어울려요? 자꾸만 제게 물었어요. 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아!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깨진 그릇 파편에 베인 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손 좀 봐. 지우의 손을 확 잡았어요. 검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가만 있어. 내가 지혈할게. 부엌 서랍에서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어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조심해. 설거지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차갑게 말했지만 제 손은 계속 지우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작게 웃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한테 잘해주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손이 움찔했습니다. 황급히 지우 손을 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도 고마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지우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 거지? 밤이 되면
더 이상했어요. 11시쯤 되면 저는 지우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아직 안 잤구나 생각했고, 불이 꺼져 있으면 잘 자고 있나 궁금했어요. 어느 날 밤, 지우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탔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쟁반에 올렸어요. 그리고 지우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꿀물이야 마셔. 제가 말하자 지우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기침 소리 들렸어. 감기 걸렸어? 아, 네. 좀 으슬으슬하고, 지우가 꿀물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는 지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 가야겠다. 약 먹어야겠어. 괜찮아요. 그냥 자면 나을 거예요. 안 돼. 약 먹어야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지우 옆 이불을 펼쳤습니다. 베개를 정리하고 이불을 턱까지 덮어줬어요. 자, 푹 자야 감기 나아. 어머니,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요. 저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지우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보육원에서는 아파도 혼자 참아야 했어요.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웠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야. 아플 때 참지 말고 말해. 네. 어머니, 지우가 눈을 감았어요.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가 잠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우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지은이 머리도 이렇게 부드러웠는데 문득 지우가 입고 있던 잠옷에서 낯익은 향기가 났습니다. 라벤더. 30년 전 제가 딸 지은이한테 늘 발라줬던 라벤더 베이비 로션 향기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 아이한테서 그 향기가 나지? 지우는 자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쥐고 있었어요. 마치 떨어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저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감기약을 처방받아 약국에 들렀어요. 약을 받고 나오는 길에 지우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같이 밥 먹을까요? 밥, 네. 저 어머니랑 단둘이 밥 먹어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수줍게 웃었어요. 제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지우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지만 여기도 맛있대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어머니는 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시면서 속으로는 잘해주시잖아요. 저한테 화내시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오시고 지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싫으세요? 아니면 좋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었어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대하는지. 잘 모르겠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지우가 슬프게 웃었어요. 저는요, 어머니가 좋아요.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편했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이상한 거겠죠?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분을 좋아한다니.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밉고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일지도 몰라. 30년 전부터 가족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그 옆에는 작은 플라스틱 팔찌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찾던 것이었어요. 박지은, 1992년 3월 15일. 제 손으로 쓴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생일을 알아봐야 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만약 지우가 정말 제 딸이라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우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우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로. 그저 며느리로만 대하기로. 너무 가까워지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이 이상한 감정이 무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우보다 먼저 부엌에 갔어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지우가 일어나 부엌으로 오려고 하면 슬쩍 피했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 들어가서 쉬어. 차갑게 말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혼자 갔어요. 지우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가는 게 편해.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거리를 둬야 해.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트에 가면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지우가 좋아할 것들을 골랐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딸기, 지우가 좋아하는 요거트,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들. 계산대에서 장바구니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산 것의 절반이 지우 것이었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박영숙?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지우가 좋아하는 것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았습니다. 지우가 냉장고를 열면 바로 보이도록요. 어느 날 오후 백화점에 갔어요. 남편 와이셔츠를 사러 갔는데 발걸음이 여성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그냥 구경요. 그렇게 말하면서 옷들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이었어요. 부드러워 보였고 단추가 예뻤습니다. 순간 지우가 입으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오호요. 제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지우 사이즈였습니다. 카디건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어요. 지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결국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쇼핑백을 들고 지우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거리를 두기로 했잖아. 쇼핑백을 제 방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태수가
가끔 맞장구를 쳤어요.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밥을 잘 먹는지, 반찬은 입에 맞는지, 얼굴색은 괜찮은지. 지우가 국을 뜨다가 살짝 기침을 했어요. 국이 목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제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물컵을 집어 지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물 마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물을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준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지우한테 잘해주시네요. 옛날 같으면 면박 줬을 텐데.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우가 옆으로 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해요. 그게 더 빨라요. 결국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우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행주로 닦았어요. 지우가 작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어요. 그 노래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 선생님이 자주 틀어주셨거든요.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우는 친엄마 찾아본 적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찾고 싶죠. 하지만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육원 기록에는 3살에서 4살 사이 추정, 이름 미상, 특이사항은 목 뒤 붉은 점이라고만 나와 있대요. 그게 전부예요. 목 뒤 붉은 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점. 언제부터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요. 양어머니 말씀으로는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도 있었대요. 지우가 뒤돌아서서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어요. 목 뒤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모양도 제 딸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창백하게 질린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친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지우가 슬프게 웃으며 말했어요. 평생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가 궁금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꼭 참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양어머니 만나러 가요. 오래간만에 뵙고 싶어서요. 그래. 다녀와. 지우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차가웠어요. 확인해야 해. 정확히 확인해야 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의 방은 단정했어요. 책상 위에는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 속옷, 손수건들이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주민등록증을 집었어요. 사진 속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생년월일을 봤어요. 1992년 3월 15일 추정.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992년 3월 15일. 제 딸 지은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았어요.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우연이야. 그저 우연일 뿐이야.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이건 운명이라고. 그날 밤 저는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1992년 3월 15일. 오늘 내 딸 지은이를 잃어버렸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오전 10시 시어머니께서 지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셨다. 나는 집에서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오가 넘어도 돌아오시지 않으셨다. 전화를 드렸더니 화를 내시며 너가 제대로 애를 안 봐서 내가 데리고 나온 거야라고 하셨다. 오후 3시 시어머니께서 혼자 돌아오셨다. 지은이가 없었다. 어디 있어요? 우리 지은이는요?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몰라. 나도 몰라라고 하셨다.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녔다. 놀이터, 슈퍼, 공원,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밤 10시 경찰이 말했다. 유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죠. 유괴. 내 딸이 유괴됐다고?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다. 남편은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당신이 제대로 봤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2년 3월 16일. 지은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방에만 계신다. 치매 초기라고 의사가 말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했다. 1992년 3월 20일. 5일째. 아직도 지은이 소식이 없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 아들 준호만 엄마, 지은이 언제 와? 하고 묻는다. 대답할 수가 없다. 1992년 4월 1일. 2주가 지났다. 경찰은 보통 유괴는 48시간 내에 연락이 온다. 이제는 최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악? 내 딸이 죽었다는 말인가? 1992년 5월 15일. 2달이 지났다. 시어머니께서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여셨다. 내가 뭔가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기억이 안 나. 울먹이시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 내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30년 전 그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지은아, 내 딸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일기장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숨을 고르고 방을 나섰어요. 지우가 거실에 있었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양어머니께서 이거 드리래요. 제가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이요. 지우가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낡은 아기 옷들이 나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입던 거래요. 양어머니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도 보관하고 계셨대요. 지우가 하나를 꺼냈어요. 분홍색 아기 옷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어요. 그 옷은 이거 예쁘죠? 누가 만들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수놓은 자국이 있어요. 지우가 옷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옷의 목 부분에 노란색 실로 수놓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은. 제 손으로 수놓은 이름이었어요. 제가 딸을 위해 만든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지우가 놀라서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지우의 옷을 붙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어머니, 지우가 당황하며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지우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너 생일이 언제야? 예, 3월 15일인데요. 왜요?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어요. 30년을 찾았어. 지우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저를 위로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거였어요. 엄마, 지우야? 무슨 일이야?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은 채로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내가 30년을 찾아 헤맨 내 딸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내 며느리야. 준호의 아내야. 그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우 방에서 라벤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가 목욕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 비누를 썼었어요. 30년 전 딸 지은이를 목욕시킬 때 썼던 그 비누. 지금도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우도 그 향기를 기억하는 걸까요? 혹시 무의식 중에 같은 비누를 사는 걸까요? 모든 게 운명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안으로 들어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지우야, 사실은 너는 내 딸이야. 30년 전 내가 잃어버린 그 아이야.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까지 차오른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지우의 결혼도, 이 가족도, 모든 것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지우에게 집착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우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지, 기침 소리는 나지 않는지, 지우가 외출하면 몇 시에 돌아오는지 물었습니다. 30분만 늦어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우가 친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왔을 때였죠.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계속 쳐다보면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어요. 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어디 갔었어? 왜 이제야 와? 제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친구 만나서 차 마시느라 좀 늦었어요. 제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그쳤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 3번이나 걸었잖아. 지우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지우는 늘 순순히 들어왔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하지만 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며칠 후 저녁 준호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지우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죠. 집착이 아니야. 며느리니까 걱정되는 거지. 준호가 식탁에 앉아 제 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좀 심한 것 같은데. 지우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잖아. 친구도 만나야 하고.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돌아섰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안다고. 준호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저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을 깨닫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태수도 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태수가 부드럽게 하지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지우한테 뭐랄까 며느리 대하듯이 안 하잖아. 마치 딸 대하듯이 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태수가 눈치챈 거예요. 제 목소리가 경직됐어요. 무슨 소리야? 태수가 제 어깨를 돌려 마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40년을 산 사람이야. 눈빛만 봐도 알아. 뭔가 숨기고 있지?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말해봐. 혼자 짊어지지 말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지만 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태수가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사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창고였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지우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수가 창고에서 나왔어요.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거.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유품이야.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안 열어본 거. 시어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편안히 가셨죠. 태수가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옷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1992년 3월 15일. 오늘 지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영숙이가 제대로 애를 안 본다. 나라도 봐야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지은이가 계속 운다. 시끄럽다. 저 멀리 보육원 간판이 보인다. 거기에 맡기면 조용하겠지.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태수가 계속 읽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갈라지고 있었죠. 보육원에 갔다. 지은이를 두고 왔다. 이름은 안 남겼다. 그냥 두고 왔다. 제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집에 왔다. 영숙이가 지은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잘 모르겠다. 내가 뭘 했더라?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어요. 태수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어요. 그가 상자 안을 뒤집었죠.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태수가 읽었어요.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이었죠. 서울시 강서구 소망보육원 1992년 3월 15일 익명 기부금 10만 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딸을 보육원에 버리신 거였어요. 태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떨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30년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우리 딸이,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버리신 거야. 보육원에. 우리 딸을. 태수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30년간 품었던 죄책감, 30년간 숨겨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제가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빼앗긴 거였어. 태수도 울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시간을 셌습니다. 진정되고 나서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럼 지우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요. 지우가 우리 딸인 것 같아. 태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확실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생년월일이 같아. 3월 15일. 목 뒤점도 똑같고. 그리고 지우가 보육원에서 입고 온 옷에 지은이라고 수놓여 있었대. 내 손으로 수놓은 글씨야.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가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준호는 지우는 둘이 결혼했는데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 준호와 지우의 결혼도, 이 가족도. 그래서 혼자 견디고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절규에 가까웠죠. 태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해. 확실하게 알아야 해. 제가 남편을 봤어요. 제 눈은 붓고 빨갰죠. 어떻게? 지우한테 뭐라고 해?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볼게. 몰래 할 수 있어. 며칠 후 지우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3월 15일. 제 딸 지은이의 생일이기도 한 날이었죠. 30년 전부터 저는 이날이면 절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디선가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제 딸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요. 지은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해왔던 방식 그대로 끓일 거예요. 미역을 정성스럽게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소고기를 넣었어요. 정성스럽게 끓였죠. 30년 만에 딸을 위해 끓이는 미역국이었습니다. 7시쯤 지우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잠결에 비몽사몽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눈물이 숨어 있었죠. 응, 오늘 네 생일이잖아. 지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생일을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며느리 생일인데.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딸의 생일이었으니까요. 식탁에 미역국을 놓았어요. 밥도 정성스럽게 차렸죠.
반찬도 지우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지우가 앉아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맛있어요.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이 맛이 익숙해요.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제가 애써 평온한 척하며 말했어요. 그냥 흔한 미역국 맛이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숟가락 또 떴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익숙해요. 꿈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어릴 때 누가 이렇게 끓여줬던 것 같아요. 지우가 먼 곳을 바라보듯 말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따뜻한.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급히 고개를 돌려 닦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먹어. 지우는 미역국을 다 먹었어요. 그릇이 깨끗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죠. 지우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제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평생 받아본 생일 선물 중에 제일 좋아요. 진심이에요.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졌어요. 지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지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지우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의 모녀의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순간인지. 그날 저녁 태수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DNA 검사 키트야. 제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어떻게 구했어? 태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 아는 사람 있어. 몰래 검사 가능하대. 봉투 안에는 면봉과 설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지우 머리카락이나 침 묻은 거 채취하면 돼. 나한테 주면 내가 보낼게. 제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죠. 확실히 해야 해,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일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태수가 잠시 멈췄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결정하자. 지금은 확실히 아는 게 먼저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씻고 나왔어요. 화장실 세면대에 지우의 칫솔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몰래 검사하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면봉으로 칫솔의 칫솔모를 문질렀습니다. 지우의 DNA가 묻었을 거예요. 비닐봉지에 넣어 봉했습니다. 제 머리카락도 뽑았어요. 모근이 있는 것으로 2개. 모든 걸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 순간 지우를 보며 내 딸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웃을 때면 지은이도 이렇게 웃었는데 라고 생각했고, 지우가 밥 먹을 때면 지은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너무나 일치했어요. 지우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우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요즘 저를 보실 때마다 우시잖아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거의 울먹이며 말했죠. 잘못한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수가 갈색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결과 나왔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당신 딸이 맞아. 99.99% 일치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수가 저를 부축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말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숨기면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해요. 거실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날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지우는 당신 딸이 맞아. 99.99% 일치야. 복도 한가운데 서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고요? 그럼 저는 지금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딸이에요? 그리고 준호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오빠예요?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 김지우는 준호 오빠와 함께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주말 데이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 오빠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 외출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외출하실 때 항상 메모를 남기시거든요. 마트 갔다 올게, 산책 나갔어 같은 짧은 메모라도요. 오늘은 메모가 없었습니다. 지우야, 나 씻고 올게. 너도 쉬어. 네, 오빠. 준호 오빠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집에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며 방으로 가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우한테 말할 거예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어요. 모르겠어. 말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어머니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하지만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우는 제 딸이에요. 30년 만에 찾은 내 딸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딸.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어떻게 진정해요? 제 딸이 제 며느리예요. 준호의 아내가 제 딸이라고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 겨우 버텼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버리신 거예요. 보육원에. 30년 전 그날. 보육원.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30년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맨 거예요. 내 딸을. 지은이를.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며느리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안 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 처음 만난 날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어머니가 제 생일을 챙겨주시던 것. 밤마다 제 방문 앞에서 서성이시던 것.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오시던 것. 모든 게 설명됐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준호 오빠는 제 오빠예요? 결혼한 지 6개월. 우리는 부부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지만 남매였다는 거예요? 지우야, 저녁 먹어야지. 준호 오빠가 문을 두드렸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가 미역국 끓이셨대. 네가 좋아하는 거. 미역국. 어머니가 제 생일에 끓여주셨던 그 미역국. 딸을 위해 끓인 거였구나. 눈물이 났어요. 조금 이따 먹을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와. 준호 오빠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제 가방을 뒤졌어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생년월일 1992년 3월 15일 추정. 그리고 옛날에 양어머니께서 주셨던 보육원 기록을 꺼냈어요. 서울시 강서구 소망보육원, 입소일 1992년 3월 15일, 추정나이 3에서 4세, 특이사항, 목 뒤 붉은 점, 이름 미상, 분홍색 아기옷 착용. 분홍색 아기옷. 며칠 전 양어머니께서 주신 그 옷을 꺼냈어요. 목 부분에 수놓인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지은. 손으로 수놓은 글씨였어요.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이게 제 이름이었구나. 김지우가 아니라 이지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나는 누구지? 김지우? 이지은? 며느리? 딸?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33년간 저는 김지우였습니다. 고아였고 입양하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지은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어머니와 아버지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 오빠는 벌써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들어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의 딸인가요?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우야.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밤늦게 왜? 물어볼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도 계셨어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섰어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숨을 멈추셨어요. DNA 검사 결과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는 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우야. 진짜예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딸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준호 오빠의 동생이에요? 그래. 저희는 남매예요? 부부가 아니라. 미안해.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니,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평생 불러보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어요. 30년 전에 너를 잃어버렸어. 아니, 빼앗겼어. 시어머니가. 아니, 네 할머니가. 치매 초기셨던 네 할머니가 너를 보육원에 버리신 거야. 어머니가, 아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동네를 매일 돌아다녔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찾았어. 지은아, 지은아 부르면서 울었어. 엄마.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처음으로 친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꽉 안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30년이나 찾지 못해서. 저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평생 안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진정되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아니, 지은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준호 오빠는요? 준호 오빠는 알아요? 아직 몰라.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모든 게 끝나죠. 제가 그 말을 끝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엄마가 우셨어요. 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준호를 사랑하니?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오빠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오빠를 남편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옆에서 준호 오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는 준호 오빠를 쳐다봤어요. 6개월 전 결혼식 날 버질로드를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제 오빠였어요. 평생을 함께 살 수는 있지만 부부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왜 이렇게 잔인해요? 엄마를 찾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을 찾았는데 슬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준호 오빠보다 먼저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 계셨어요.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돌아보셨어요. 제가 엄마라고 부른 것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집 나갈게요. 어디? 양어머니 댁이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다녀와. 엄마, 응?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나왔어요.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양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거실에 앉았어요. 양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양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 친엄마를 찾았어요. 양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구인데? 시어머니요. 제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예요. 양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전 일, 보육원, DNA 검사, 모든 것을요. 양어머니는 말없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지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친엄마를 찾아서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이 생겨서 기뻐해야 하는데 슬퍼요.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너는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가 키운 딸이야. 어머니, 친엄마를 만난 건 축복이야. 하지만 그게 네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돼.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양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 김지우, 아니, 이지우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구지? 며느리인가, 딸인가? 준호 오빠의 아내인가, 동생인가? 낮에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준호 오빠를 피했습니다. 오빠가 손을 잡으려 하면 슬쩍 피했어요. 같이 TV를 보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밤에도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우야, 괜찮아? 요즘 이상해. 준호 오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를 피해? 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피해. 손도 안 잡고 눈도 안 마주치고.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고칠게.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 잘못 아니야. 내가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줘. 말할 수 없어. 준호 오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도 힘들어 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말을 걸고 싶어 하시지만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지은아,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부르셨어요. 준호한테 언제 말할 거니? 모르겠어요. 준호도 알 권리가 있어. 이건 그의 인생이기도 해. 알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오빠는 제가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 결혼은 무효가 되고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 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내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도 엄마를 안았어요. 운명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주 금요일 밤이었어요. 준호 오빠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손에 장미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우야, 오늘 우리 외식하자. 요즘 너 힘들어 보여서.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자. 응,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빠는 이렇게 저를 챙기는데 저는 오빠를 속이고 있어요. 좋아요. 결국 외출 준비를 했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스토랑에 갔어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고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우야, 결혼 6개월 기념일이잖아. 조금 늦었지만 축하해. 준호 오빠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제 손이 떨렸어요. 와인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요. 왜 미안해? 무슨 일이야? 준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오빠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 한 달째 궁금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자꾸 나를 피해? 오빠,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아니야, 그럼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오빠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준호 오빠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왜 나한테서 멀어지려고 해? 왜 나를 안 쳐다봐? 왜 밤마다 우는 거야?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 부부인데 왜 말 못해? 부부.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준호 오빠가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어요. 준호 오빠가 따라왔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한강 둔치에서 멈춰 섰어요.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제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니? 저는 준호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동생이에요.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제 손을 놓았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어머니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저예요. DNA 검사로 확인됐어요. 준호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너는 내 동생인 거야? 네. 그 말에 준호 오빠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오빠 미안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오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도 어머니도.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그럼 우리가 6개월 동안 준호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남매끼리 오빠, 이게 말이 돼? 준호 오빠가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내 동생을 아내로 삼았다고.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봐요. 봐라. 다 보라 그래. 준호 오빠가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일이 어디 있어? 오빠, 진정해요. 진정이 돼. 내가 어떻게 진정해? 준호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일 전에 일주일? 준호 오빠가 헛웃음을 쳤어요. 일주일 동안 나 혼자 모르고 있었던 거야?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너도 알고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응. 우리 결혼은? 우리 사랑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호 오빠가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준호 오빠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도 거실에 계셨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들었어요. 준호 오빠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2달 전부터 2달? 준호 오빠가 일어섰어요. 2달 동안 말 안 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 동생이랑 결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준호야. 말 걸지 마세요.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더럽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아들이 동생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걸 보면서 준호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죠? 다들 나만 바보 만들고 있었잖아요. 준호 오빠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30년 전에 지은이를 지켰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엄마.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화장품, 책. 많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만 챙겼습니다. 준호 오빠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들어오지 마. 집 나갈게요. 아니, 조용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디가? 양어머니 댁에 가 있을게요. 그래.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오빠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젠 안 되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달려오셨어요. 지은아, 엄마, 저 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엄마를 안았어요. 마지막으로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의 품에서 나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가족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준호 오빠.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해요? 가족을 찾았는데 잃어야 하는 건가요? 지은아, 엄마야. 문 열어줘. 양어머니 집 문 앞에서 저는 30년 만에 찾은 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딸을 찾았는데 안을 수가 없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엄마가 받아야 할 벌인가요? 지우가 집을 나간 후 저희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태수는 회사도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지우 방에 가서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딸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가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우 어머니. 아니, 시어머니예요. 알고 있어요.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우 이야기 다 들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도, DNA 검사로 확인했다는 것도. 어머니, 지우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33년간 김지우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지은이 됐잖아요.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친엄마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우를 33년 키운 건 접니다. 지금 지우한테 필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제가 만나고 싶어요. 우리 딸을. 아직은 안 돼요. 양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딸은 바로 옆에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퀭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저는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준호도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아니야. 네가 화낼만 했어. 엄마가 미안해.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태수도 함께 앉았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나만 몰랐을까?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역겨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동생이랑 그런 생각이 들면 토할 것 같았어요. 준호야. 하지만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지우도 피해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도요. 30년을 딸 찾으며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 딸이 며느리로 온 거잖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 잘못한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이해는 했는데요.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내가 동생이 돼요?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을 남매로 봐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한테.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지우를 만나러 가기로요. 양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하셨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양어머니 집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내렸어요.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003호.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양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떻게? 죄송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지우는 아직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발 5분만이라도. 저는 양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딸을 30년 만에 찾았는데 이렇게 또 놓칠 수는 없어요. 제발요. 양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지우야, 손님 오셨어. 양어머니가 안쪽 방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나왔어요. 제 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엄마, 지우가 저를 보고 멈춰 섰어요. 지은아. 저는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왜 왔어요? 너를 보러 왔어.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알아. 하지만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인데 이렇게 또 멀어질 수는 없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저랑 오빠가 결혼했던 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하지만 저는 지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게 너 잘못은 아니야. 준호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야. 운이 없어서요?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운이 없어서 30년을 헤어져 살았고, 운이 없어서 남매가 결혼했고, 운이 없어서 이제 또 헤어져야 해요. 지은아. 전 이제 어떻게 해요? 김지우도 아니고 이지은도 이상해요. 며느리도 아니고 딸도 낯설어요. 지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준호 오빠를 사랑하는데 오빠잖아요. 엄마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모든 게 생각나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지우 옆에 앉았어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요?
응. 세상이 다 바뀌어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 지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3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 거야. 엄마, 며느리로 만났을 때도 사랑했어.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나 했는데 피가 통해서였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30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뜨려서. 지우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그날 너를 놓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너는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행복했을 거야. 하지만 엄마를 못 만났을 거예요. 지우가 제 품에서 말했어요. 이렇게 아파도 엄마를 만난 게 좋아요. 평생 궁금했거든요. 내 친엄마가 누군지, 왜 나를 버렸는지.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지우가 저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차를 내오셨어요.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양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못해준 33년을 대신 해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우는 내 딸이니까요. 양어머니께서 지우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지우는 내가 키운 딸이에요. 어머니, 지우가 양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에게는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낳아주신 엄마, 키워주신 엄마. 둘 다 제 엄마예요. 그 말에 양어머니와 저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이야기, 지우가 자라온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요. 엄마, 저 아직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오빠 얼굴을 못 보겠어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알아. 천천히 해. 준호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근데요, 지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가끔 만날 수 있어요? 엄마랑 단둘이?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매일이라도 만나자. 매일은 안 돼요. 지우가 웃었어요. 33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천천히 엄마 딸 되는 거 배워가요. 그래. 저도 웃었어요. 천천히 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준호와 태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만나고 왔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어떻게 지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지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저도 지우 보고 싶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로는 못 봐도 동생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30년 만에 찾은 동생인데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준호를 안았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 준호가 제 품에서 말했어요. 우리 가족 다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다만 지금과는 다른 가족이 될 거야. 어떻게요? 지우는 너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 될 거고, 너는 남편이 아니라 오빠가 될 거야.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시간이 걸려도 해볼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우는 양어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엄마, 저 뭐 먹을까요? 네가 좋아하는 걸 먹어. 저 뭘 좋아하는지 엄마는 알아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3년을 함께 살지 못했으니 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먹어보자. 너가 뭘 좋아하는지 엄마가 배울게.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천천히 배워가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모녀가 되어갔습니다. 지우가 달콤한 걸 좋아한다는 것, 커피보다 차를 좋아한다는 것,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것,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하나하나 알아갔어요. 준호도 지우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건 3개월 후였어요. 저희 집이 아닌 중립적인 카페에서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오빠, 지우가 준호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준호 씨도 자기도 아니었습니다. 잘 지냈어? 응. 오빠는? 뭐, 그럭저럭?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생일 선물. 오빠, 동생 생일인데 오빠가 챙겨야지.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작년에는 남편으로 챙겼는데 올해는 오빠로 챙기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오빠. 미안해하지 마.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 준호가 지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더 이상 연인의 손길이 아닌 오빠의 손길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도 천천히 남매 되는 거 배워가자. 그리고 오늘 가족법원에 갔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을 하는 날이었어요. 준호와 지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와 태수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근친혼 사실 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준호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남매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무효 청구가 맞겠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니라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혼인 무효. 처음부터 결혼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준호도 지우도요. 법원을 나왔을 때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끝났어. 준호가 대답했어요. 부부는 끝났어. 하지만 준호가 지우를 쳐다봤어요. 남매는 시작이야. 그렇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태수도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요.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와 딸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매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지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6개월 전 나갈 때와 똑같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제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집이잖아. 편하게 있어. 네. 엄마, 지우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왔어? 응, 오빠. 둘이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방은 예전 방 쓰면 돼. 응. 고마워. 짐 옮기는 거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혼자 할게. 지우가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의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부부로 함께 썼던 그 방이었어요. 이제는 딸의 방, 동생의 방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내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밥 먹어. 제가 지우 그릇에 밥을 퍼주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국도 먹고. 네. 준호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가끔 지우를 힐끔 쳐다봤지만 눈이 마주치면 얼른 피했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회사는 언제 다시 다닐 거야? 지우는 6개월 전 회사를 그만뒀었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서요. 다음 주부터 다른 회사 다니려고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밥을 먹는 내내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지우에게 제안했어요. 지은아, 오늘 엄마랑 어디 갈래? 어디요? 30년 전 그 놀이터. 네가 사라진 그곳. 지우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작은 놀이터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철봉 모두 낡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야. 저는 놀이터 한가운데에 섰어요. 여기서 네가 사라졌어. 1992년 3월 15일 너 생일날. 지우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당연해. 넌 3살이었으니까. 저는 그네에 앉았어요. 지우도 옆 그네에 앉았습니다. 그날 너의 할머니가 너를 데리고 여기 오셨어. 엄마는 집에서 빨래하고 있었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 모퉁이에 있는 소망보육원에 너를 맡기셨어. 치매 초기라 정신이 혼란스러우셨던 거야. 엄마는 어땠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 붙이고 매일 밤 울었어. 엄마, 30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지 않았어. 네 생일마다 미역국 끓이고 절에 가서 기도했어.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 돌아왔잖아요. 응. 30년 늦었지만 돌아왔지.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우도 저를 꽉 안았어요. 이제 함께 있어요. 그걸로 됐어요. 우리는 그 놀이터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헤어진 그곳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6개월 더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을 찾아갔어요. 아침이면 저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엄마, 또 미역국이에요? 딸이 좋아하잖아. 매일 먹으면 질려요. 그럼 내일은 뭐 먹을래? 김치찌개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준호와 지우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우야, 회사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래? 응, 오빠. 뭐 먹을 건데?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좋아. 부부일 때보다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어색할 때도 있었어요. 지우야, 이거. 준호가 지우 방에 들어가려다가 멈칫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동생 방이니까 노크해야 했습니다. 들어와도 돼, 오빠. 응.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우리는 적응해 갔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지우의 3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어요. 30년 전 레시피 그대로요.
지우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생일 미역국이에요? 응.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식탁에 네 식구가 앉았습니다. 준호가 선물을 꺼냈어요. 지우야, 생일 축하해. 이거 동생 선물. 고마워, 오빠. 태수도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아버지, 지우가 울먹였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선물을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열어봐. 지우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은, 엄마, 네 진짜 이름이야. 김지우도 좋지만 이지은도 기억해줬으면 해서. 지우가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어요. 예뻐요. 너한테 주려고 30년을 간직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줄 수 있게 돼서. 엄마가 행복해. 지우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우리는 함께 미역국을 먹었어요.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함께 먹는 생일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옆으로 왔어요. 무슨 생각해? 30년 생각하고 있어요. 30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은이가 자라는 모습도 못 봤고 학교 입학식도 못 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너무 아파요. 지금 함께 있어도 그 30년은 영영 돌아오지 않잖아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30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태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이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있잖아. 그렇죠. 30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어.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충분해요. 거실에서 지우와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매처럼요.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왔습니다. 지우의 35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우리만의 의식이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요.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좋은 냄새다. 오늘 지우 생일이지? 응, 오빠. 생일 축하해, 동생. 준호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수도 나오셨어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비록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고 그 시간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을 살짝 안아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힐링 쉼터 오디오북이었습니다.